을은 누구보다 강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형. 제발 사람들이 편의점에 대한 갑질이나 알바생에 대한 갑질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처음 알바 자리를 잡은 편의점 사장님과의 인연으로 같이 오랫동안 사장 직원으로 지내다가 일을 그만두고 취직을 하고 다시 포기하고 알바를 하고 그만두고 취직하고 다시 그만두고 포기하고 알바를 하는 사장님과의 이렇게 닿은 인연이 6-7년.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6-7년 하기 힘든데 그지? 되게 잘하고 잘 대해주셨나봐요. 25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찾아온 퇴직. 인생을 조금 방황하게 되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백수처럼 지낼 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편의점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고, 마침 알바 자리가 있는데 조금 고정으로 오래 일해줬으면 한다라는 말과 함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저야 감사하죠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가게는 예전에 공사를 할 때부터 몇 번 사장님의 호출로 한번 가봤었고, 오픈하고 2달도 안 돼서 취업을 하게 되어 그만두었던 가게였습니다. 오픈 멤버였나 보네. 오전과 오후에는 여중과 여고, 중학교를 끼고 있다 보니 학생들의 손님이 미어 터지는 곳이었고, 저녁에는 술집과 한방병원의 나일론 환자들이 관자복 입고 술을 마시고 진탕 노닥거리는 술집의 거리였으며, 그래도 여기가 스쿨존인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술 먹은 사람들의 싸움과 고성방가가 넘쳐나는 곳. 또한 스쿨존과 반대편 거리에 있는 인력사무소, 노가다 사무실에 인접해 있어서 자칭 하루살이로 그날 노가다로 번 돈 탕진하고 노숙하고 노름하시는 분들이 모인 무법지대로 변해서 해가 뜨고 일을 하러 가면은 어여쁜 여고생들이 찾아오는 그런 신기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12시간 근무를 했어요. 오후 알바생이 무서워서 그만두는 바람에 근무시간이 4시간이 늘어나서 12시간 고정근무로 주 1회 휴무하고 있다가 주말 야간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울면서 뛰쳐나가가지고 주말이 사라진 채로 집 편의점 집 편의점 집 편의점 편의점 사무실에서 자고 편의점 집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여기에 오전에 잠깐 와서 발주만 넣고 사라지셨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제가 관리하는 점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만에 평화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무법지대의 인간들과 싸워가며 지내는 나날이 시작되게 되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말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근무하고 있으면 저랑 싸움을 하러 오는 진상들이 수시로 찾아왔죠. 잡범. 매주 3회에서 4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의 90% 이상 등장부터 욕을 하면서 편의점 문을 발로 차며 바닥에 가르침을 시원하게 뱉으며 들어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서오세요 인사하는 저를 노려보거나 욕이 섞인 말을 하면서 물건을 담아오게 시키죠. 아이 새끼야! 소주 가져와! 등등요. 야간엔 몸이 불편한 손님이 아니시면 물건이나 술을 가져다 드릴 수 없고 카운터에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니 무섭게 모나미 볼펜으로 그린 것처럼 아구몬처럼 생긴 조잡한 문신을 보여주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이 새끼야 씨 너 가게 문자 뽀개본다! 등등 저에게 위협을 가했죠. 사실 이런 애들은 흔히 말하는 그냥 잡범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소주 한 병에 가게 문 발로 차고 들어오면서 알바생한테 이유 없이 욕이나 하고 그냥 멍청한 잡범들 중에 걔 잡범이에요. 이런 경우 2가지 매뉴얼로 대응합니다. 손님이 소주를 가져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든지 끝까지 욕을 먹다가 꺼져 씨발! 하고 가게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샤우팅 한번 시원하게 지르면 움찔하면서 그냥 나갑니다. 대부분의 잡범들의 기준은 이렇죠. 본인보다 센 사람을 좀 무서워하죠. 강력범, 폭행범. 이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1회, 운이 좋으면 2주에 1회 정도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온순한 마음으로 편의점에서 소주 2-3병을 사간 다음에 사건이 시작됩니다. 물건을 살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술이 들어가면 갑자기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차렷! 이질하면서 알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들어와서 멱삭을 잡는다든지 가게 물건을 발로 찹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안 되는데 하면서 멱살이 잡힌 채로 최대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스캔을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좋지만 거의 이런 경우에는 가장 손님이 없는 늦은 새벽의 일이라 그냥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만하자는 의사를 표출하지만 끝까지 가는 종자들. 대부분 이런 애들은 술 먹고 주사가 폭행으로 시작하는 애들이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진짜 이러면 너 죽어.
하면서 CCTV 사이로 멱살 잡히며 흐느적 거리면서 CCTV가 없는 사무실로 인도한 다음에 개 패듯이 밟아버립니다. 아니 손님을 패면은 너도 폭행으로 걸려 들어가잖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때리면은 쌍방 폭행, 멱살을 풀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도 쌍방으로 들어가고, 그럼에도 제가 더 이상 신고하지 않고 손을 대기 시작한 이유는 평균적으로 폭행으로 신고를 하게 돼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면 빠르면 10분, 평균 15분에서 17분 정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가장 가까운 지구대는 자동차 거리로 4, 5분. 처음 한두 달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너무 신고량이 많다, 여기만 오는 게 아니잖냐 하면서 반말 섞인 목소리에 가해자가 쟤도 나 때렸어 라고 하면은 쌍방이시네요 하면서 쌍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했죠. 보통 이렇게 실컷 밟아버린 뒤에 많이 맞은 척하면서 먼저 사무실을 나오거나 맞다가 싸움에서 진 폭행범은 전력질주로 도망가서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경찰을 부르지도 않고요. 본인이 먼저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하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흉악범들, 이제 막 출소한 사람들, 아니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 솔직히 가장 상대하기 까다롭고 가장 잘 맞은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주변 가게들의 폭행, 난동, 무전취식, 절도, 도난, 사기, 뭐야? 조사를 받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사 중이라서 판결이 나기 전에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죠. 혹은 인력사무소에서 노가다꾼으로 위장해서 숨은 수배범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스 자체가 다른데요. 고함의 욕설을 기본으로 하고 벽돌이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진상을 부리는 손님에 대한 스캔을 빨리 하는 편인데 이런 놈들은 스캔도 안 되고요. 조금 조심해서 상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도 진상들과 맞설 수 있었던 건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거구이고 원래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라 기본 피지컬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조심을 하지만 술을 먹고 온 경우는 다르죠. 물건을 부수거나 폭행을 쉽게 당합니다. 이럴 때 무조건 한 대 이상 맞아주고 겁대가리를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압을 하고 저도 아스팔트에 뒹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해서 주변에 고함을 지르죠. 그렇게 경찰에 인계하고 나면 해당 경찰관도 흉악범에 대해 신원을 알고 있거나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며 현장에서 즉시 검거해 갑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넘긴 흉악범들 수배자들 포함 4명 정도 검거를 도왔죠. 근데 참 세상이 웃긴 게 이런 놈들은 수배 상태로 잡혀가서 구속수사를 받는데 저한테 폭행당했다고 고소장을 보냅니다. 추후에 사건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과 가게 사장님들이 증언을 잘해주셔서 정당방위 혹은 혐의 없음 판결이 나는데 진짜 글러먹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표현으로 절로 나옵니다. 이놈들은 구금 상태에서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고소장을 막 날리는 거죠. 이런 생활이 1년 정도 유지되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미친개, 보안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가게 및 술집 사장님들은 진짜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미친놈들은 미친개한테 물려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지나다녔죠. 근로자들은 힘이 없고 갑액이 고용된 단순 노동자이기 때문에 싸움이 크게 번지기를 바라지 않는 갑의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과 피해에 대한 경찰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켜본 경찰들은 강력범죄, 단순 폭행에 관해서는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주치자나 취객이라고 한다면 더욱 귀찮아합니다. 대충 일을 마무리해서 끝내자고 말하는 경찰관, 크게 안 다쳤으면 그냥 사과받고 끝내시죠.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등. 웬만한 경찰서 강력반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일반 시민이 편의점 알바가 힘들게 헤쳐나가고 풀었던 지난 일들, 저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을 경찰에게 인계한 일들, 힘으로 저를 이길 수 없었던 진상이 트럭으로 저를 밀려고 했던 일, 일진들에게 끌려가는 여자아이를 편의점 알바가 구출한 일, 경찰관이 강력범을 눈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친 일, 유튜브 썰이 채택이 된다면 제가 촬영한 기록, 사진, 영상 포함해서 좀 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저 사건 접수하고 저 문자 받고 출동했다는 문자 저거 있는 것만으로도 거짓이 아님을 알겠네요. 을은 누구보다 강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아, 참, 왜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경찰관들이 10분 안에 출동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경찰관들도 이제 순찰 도는 그런 경찰관들한테 연락을 해서 순찰차를 부르는 거니까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죠. 예.
순찰 나가 있는 순찰차를 콜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니까 바로 출동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순찰대가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 거예요. 하지만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의를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에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썰을 보고 말미에 많은 썰들이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보고 싶은 썰 있으면 댓글에다가 썰들 써주시면은 글쓴이가 그 댓글을 보시고 다음 썰을 픽을 해서 풀어주시지 않을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각 지역에서 보안관 역할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